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김 교수님을 처음 만난 건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카페테리아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계시더군요. 검은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르신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장 선생님, 기다리신 건 아니죠?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신 첫 인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죠. 클래식 음악부터 문학,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저는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째인데 이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져서요. 김 교수님의 진솔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우리는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가끔은 도심 공원을 거닐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의 세련된 취향과 깊이 있는 대화는 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수채화를 그리신다고 했죠? 다음에 꼭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취미에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가장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냈죠. 엄마, 결혼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가슴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 대상 결혼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이 좋은 분이시라고 해도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4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게 김 교수님과의 대화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장 선생님, 우리 다음 주말에 제주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봄 제주는 참 아름답다고들 하더군요.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승낙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눈 대화, 유채꽃 핀 들판을 거닐며 나눈 약속.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달콤한 시간이 앞으로 닥칠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김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100년의 로를 약속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묘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죠.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객도 최소한으로 초대했고 피로연도 생략했죠.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조용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결혼 전에 재산 관계는 확실히 정리하고 싶어요. 아들의 제안에 당시 저는 오히려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여보, 우리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 아파트를 팔고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 한 달째 김 교수님이 꺼낸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환경도 바꾸면 좋지 않을까 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곳이 있는데.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김 교수님의 서재를 청소하다 발견한 대출 서류들. 수천만 원의 은행 대출,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던 사채 빚까지.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의 태도는 전과 달랐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나? 나이 들어 재미로 주식 투자 좀 했다가 그런 거야? 당신이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텐데. 그날 이후 김 교수님의 본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되고 따뜻하던 말투는 어느새 명령조로 바뀌었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친구들을 자주 만나나? 나랑 있는 게 싫은가? 그 수채화 교실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해서 뭐 하나? 처음에는 관심과 사랑이라 생각했던 말들이 어느새 제 일상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수채화 교실도 결국 그만두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금 상환. 김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제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용돈을 타서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뭘 그렇게 따지나? 내 돈 당신 돈 없잖아? 그의 말 한마디에 평생 모아온 제 재산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딸에게 털어놓은 것은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딸은 김 교수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김 교수님, 전 부인과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재혼하시고 1년 만에 이혼하셨는데 그때도 재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그의 건강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은 이력이 있었고 당뇨와 고혈압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내 옆을 지켜줘야 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밤마다 숨쉬기 힘들다며 깨우는 그를 간호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저번에는 제가 떠들었다고 소리 지르셨잖아요. 10살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제 일상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하나둘 해지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겠어요. 내가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의 이런 요구가 있고 나서 저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남은 노후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그제서야 터져 나왔나 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도 결혼 전 제 아파트는 김 교수님 명의로 바꾸지 않았고 혼인신고, 후에 재산 증여,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김 교수님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금액들은 되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신 게 다행입니다. 더 늦었다면 법적으로도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씀에 안도감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처음에는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이혼하면 더 불쌍해 보일 텐데 나랑 잘 지내면 되잖아. 내가 가진 빚도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나가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자녀들이 있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수채화 교실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그만둔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들이 제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우리가 내 편이 되어줄게. 오랜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었고,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김 교수님의 또 다른 빚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상당했죠. 제가 모르는 곳에서 도박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 재산이 전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들의 단호한 조언에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수채화 교실에서 그리는 매화 그림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딸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손주들이 보고 싶었는지. 아이들이 찾아온 날,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그린 그림도 보고 함께 쿠키도 만들고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할머니, 이제 무서운 할아버지 안 계셔서 좋아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 더 예뻐요. 손녀의 순수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상도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수채화 교실에서는 특별히 작은 전시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피는 봄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전시했죠. 은주 씨의 그림의 생기가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우리 은주 씨가 돌아온 것 같아요? 스승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생기 없이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 아파트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자녀들은 매달 용돈도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너희들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엄마가 스스로 설 수 있어. 건강관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2번 요가 수업도 등록했죠.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은주야,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갈래? 우리끼리 말이야, 수채화 교실. 친구들의 제안에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제가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이지만 노년의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해두세요. 통장은 절대 공동 명의로 하지 마세요. 결혼 전의 재산은 반드시 분리해두세요. 이것은 제가 변호사님께 들은 가장 중요한 조언이었습니다.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의 일상적인 모습을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할 때의 모습과 실제 생활에서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최소한 사계절은 지켜보세요. 봄날의 설렘만으로 평생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수채화 교실 친구의 조언입니다. 셋째,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처음에는 자녀들의 반대가 서운하고
야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응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엄마를 위한 선택인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혼 후 딸아이가 해준 말입니다. 넷째, 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하세요. 노년기의 질병과 간병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롭지 않으며 함께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봄날처럼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미덕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